할까요? 자, 74장입니다. 74장은 또 굉장히 양이 짧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74장은 75장과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것 같아서 하다가 연결되면 75장까지 하고 74장만 했는데 뭐 1시간 이렇게 가버리면 75장은 다음에 하고 자, 경문을 읽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죠. 민 둘의 사언을 내 하이 사구질이요 약사 민상 외사이 위기자를 오 덕집이 살지인데 숙감일이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하는 무엇으로 이런 거니까 무엇으로 죽음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약사 만약 백성이 항상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기이한 짓을 행하는 자를 내가 득집 그를 잡아서 살지 그를 죽일 것인데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겠느냐. 상유살자 살이언을 부대사 살자 살이면 시위대 대장착이라. 항상 사형 또는 죽음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임이 있어 왔는데 부대사살자 죽음을 집행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니 이를 일러 대장 아주 뛰어난 그 기술자가 대장착 구멍을 뚫다 목재를 다루다 그게 착이니까 끌로 이렇게 뭘 파는 게 이게 착이니까 대장장이가 나무를 뚫는 것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 부대 대장착자는 희유 불상기소이라. 아주 뛰어난 목수가 나무를 다스리는 것을 대신하는 것은 그의 손을 상하지 않음이 없다. 상하게 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백성들이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주고서 기이한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라는 경문이에요. 그래놓고 두 번째 경문의 내용은 죽음을 맡은 사람을 항상 두어서 그 사람이 법에 따라서 또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게 해왔는데 그러한 죽임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아주 뛰어난 목수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주 뛰어난 목수를 대신하는 자가 있게 되면 그는 그의 자신의 손을 상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다. 희유불 그랬을 때는 거의 없다. 자신의 손을 상하지 않음이 거의 없다. 그러면 자신의 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백성들이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요. 그럼 어떤 상태면 이럴까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차이가 없을 경우 뭐 죽으나 사나 뭐 이러면서 살겠죠. 그러면 이러한 시대는 중국 역사에서는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혹정이나 혼란의 시대이거나 전쟁 와중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상공 노자 장구라는 책에서 도움을 좀 얻자면 치국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형벌을 가혹하게 집행하면 백성들이 삶을 즐기려 하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민이 불해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하 무엇으로 이사 죽음을 두렵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죽음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시대 상황을 말하겠죠. 그러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진배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 사느니 있게 사느니 죽는 게 나라고 말하거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하상공은 뭐라고 했냐면 색깔을 다르겠죠. 요새 학교가 다 칠판을 안 쓰고 다 뭐 화이트보드로 바꿔놓으니까 강의실에서 남는 이걸 주워야 되는데 이걸 다른 방에 가서 주워오고 그래요. 없으시구나. 하상공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상공은 이렇게 추석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상공의 추석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형과 벌을 가혹하게 심하게 해서 백성이 삶을 즐기려 하지 않아.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형벌이 가혹하잖아요. 형벌이 가혹한 상태야. 형벌이 가혹한 상태면 적어도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인데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할 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 다스린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농가리 하는 소가 농번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농사 짓고 나서 몸무게를 재서
소가 살이 빠지면 곤장을 맞거나 뭐 이러면 죽거나 뭐 저러면 죽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법과에 가있다. 법과의 논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황이겠죠, 형들이. 그렇다면 법과적 사유, 법과적 사상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전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진시황 때까지 전국시대에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막강한 패권 국가들은 모두 법과를 채택했죠. 그 다음에 진시황 때까지 법과를 채택했는데 그 법과를 채택해서 했던 나라들은 그 형과 벌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가혹했고 심했죠. 그래서 법의 정신은 법은 그 정신이 제1이잖아요. 제1. 똑같아야 되라. 한결같아야 돼요. 법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법이나 형벌이 집행되고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랬어요. 그들 국가들이 통치할 때. 근데 그 형벌이 너무 많고 너무 촘촘하고 너무 가혹했어요. 그런 배경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다음 단락이에요. 다음 단락인데 이 다음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유사 살짝 살 그런데 요게 1번이었고 2번이 후, 대, 사살 자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항상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이거 맡음 뭐 이런 거니까 주관함 이런 거니까 사형을 주관하는 사람을 두어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형을 맡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요. 그럼 뭐하냐 이건. 정당한 법 집행 절차가 아니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항상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구워가지고 그가 사형을 집행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버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죽이고 정당한 법도 아니고 죽이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대장장이가 장태 어디 있어? 큰 대장장이가 그러니까 큰 목수가 나무 구멍을 뚫거나 나무를 재단하는 거였는데 이걸 또 대신해서 이 짓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지가 지 손을 다칠 거야. 이 말 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고예요. 내가 이들을 잡아서 죽이겠다. 2번은요? 아니.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으로서 죽음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이야. 그런데도 만약 백성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고 두렵게 계속 만들면서
기이한 짓을 하고 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아 죽일 거야. 이 말이야. 이 말. 그래서 그래서 내가 A를 잡아서 살지 죽일 거야. 이렇게. 그럼 이 O는 누구예요? 도인. 도인. 도인? 도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엄혹한 법 집행, 정당한 행정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왕이에요. 그 나라 왕은 그걸 허용했겠죠.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래놓고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어? 내가 그럴 텐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래? 라고 말을 해. 협박까지 해.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질문을 잠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봅시다. 민 불의 사언을 내하이 사구질이요 백성이 이미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약사 만약 민상외사 이 위 기자를 만약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기이한 짓을 하게 하면 내가 그를 잡아서 죽이리라.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느냐? 자, 다시.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두려워. 어떨 때 이렇게 상황이 될까? 우리 역사 경험에서 내가 그냥 죽을 수 있어. 어쩌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8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 그 독재의 서슬 푸른 세월 안에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공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위정자들은 기이한 짓을 계속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잡아 죽일 거야. 해봐 감히.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공포정치거나 그 공포정치, 전체주의 폭력에 의해서 하는 정치 행위 안에서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음을 두렵게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계속 넌 죽을 수 있으라는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이한 짓을 계속해. 이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상유사살자 살 그랬어요. 항상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두어서 사형을 집행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80년대 시대에 또는 박정희 시대 때 뭐 인혁당 사건이나 등등 사건이 군사재판 열어서 적결처형하듯이 사형 선고 내리고 바로 사형 집행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게 정당하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부대 사살자 살 이거예요. 사형 집행을 맡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일이에요. 정당한 절차 없이 죽이는 거죠. 이걸 일러서 대장착이라 하니 큰 목수를 대신한다라고 말하니 큰 목수를 대신하게 되면 거의 그 손을 상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 손을 상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가 다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놓고 75장으로 가보죠. 75장. 민지기는, 그랬어요. 여기서 기라는 것은 줄이다, 배골타 이런 거니까 백성이 배골코 줄이는 것은 이기상식 세지다라. 그 윗사람들이 세금을 먹기를 다 많이 하기 때문이다. 시로 기. 이 때문에 백성이 줄이는 것이요. 민지 난치는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상지 유의 시 난치요. 그 윗사람들이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다스리기 어렵고, 민지경사는 이기 후생지 훈이 시로 경산이라.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들이 삶을 두텁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아래 백성들은 자신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을 얘기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죽음을 가볍게 여겨요. 백성은 줄였어요. 굶주렸어요. 백성은 죽음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나 죽어도 되라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는 어디쯤일까요? 중국의 역사에서. 상나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상나라? 그럼 뭐 노자가 상나라 때 사람이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글씨를 적어서 안 맞을지 모르니까. 상나라 때는 상나라 말기에 저 해가 언제 지려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뭐 이런 노래를 불렀지만, 이건 상나라 때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어느 때일까요? 아마도 전국 중후기에서 진시황 시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74장과 75장을 연결해서 보니까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아주 혼란 시기거나 전쟁 시기거나 가련주가 만연하거나 뭐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왕필의 주석을 봅시다. 74장. 민불의 사언을 내하 이사 구질이요 약사 민상 외사이 이위 기자를 오 덕집이 살찌리니 숫가밀이요 그랬어요. 그게 주석. 괴이 난군을 위지기하라 그랬어요. 괴이 난군이라는 게 개상하거나 이상하거나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것을 기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너무 평범한 해석이죠. 그럼 기한 짓은 뭐예요?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게 하는 일들 모두가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상유 사살자 살을 푸대 사살자 살이면 시위 대장착이라. 푸대 대장착자는 희유 불상기 수의인이라 이랬어요. 여기 이제 주석 볼게요. 위역은 순자지 소오분자라. 불인자는 인지 소질자라. 호로왈
상유사살자라고 했네요. 거스르게 행위하는 것은 순자, 순하게 행위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썩내는 것이다. 어질지 않은 자를 인지소질자로 사람들이 질시한다, 미워한다. 고로 상유사살자, 항상 사형을 맡은 사람을 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아까 질문했어요. 이 나를 내가 그를 잡아 죽인다 할 때 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 어떤 나라에서 왕의 허락하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형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죽임이 많은 한 상태라면 나는 그 왕보다 높아야죠. 그래서 이 왕피의 주석에 인장을 그랬어요. 어질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 미워한다, 질시한다 그러는데 천으로 가요. 그럼 5는 천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존재해요. 한 나라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한단 말이죠. 이걸 천을 넣으면 인이 아니라, 이게 원래 인이었는데 천으로 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것이 인자는 노건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하늘 천자가 잘못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장에서 천지소라는 말이 나왔다. 이걸 인지소잖아요. 앞에 장에서 천지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인이 아니라 이건 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근거를 했는데, 그럼 앞에 장을 봐봅시다.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가보면 천지소, 그죠? 왕필의 주석에서 천지소란 문장을 내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천지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럼 두 가지 근거죠. 만약 어떤 나라가 이러한 전체주의 폭군 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왕일 것이고, 잡아 죽이는 사람의 주체는 왕보다 높아야 하니까 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고, 앞에도 천지소라는 문장 구조이 똑같은 게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인이 아니라 천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질문. 질문.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건 못 봤으니까 전국시대나 뭐 이때 아니면 뭐 진나라 때 내용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나라 때 그 드라마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딱 지각해서 그 드라마를 딱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봉신연이. 그러니까 봉신연이의 내용이 네. 이 상태와 비슷하겠죠. 네. 근데 이제 봉신연이는 정사가 아니고 네. 야사이고 신화 논쟁하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네. 삼타시. 그럼 전쟁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그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살육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이 만연해 있으니까 만연해 있는데 장자에서는 유가와 묵가가 서로 다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묵지쟁 그런단 말이에요. 유가와 묵가의 논쟁, 토론. 장자가 전국시대 사람이잖아요. 전국시대에서 전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목숨, 생명의 가치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쟁 와중에서 이제 묵가는 어쨌든 수학자이고 기술자이고 대리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묵가는 묵형을 받아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수학자 집단이고 과학자 집단이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거나 해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면 이기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조정에서 같이 유가들과 같이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럼 유가의 입장에서는 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쟤네들은 우리가 계급이 신분이 같지 않은데 같은 조정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동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묵가들은 대리 전쟁을 했죠. 대리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제후로부터 그 돈을 받죠. 그래서 겸상의 교상리라는 것이 묵가가 주장하는 겸상의 교상리가 딴 게 아니고 종교 집단이자 전투 집단이자 수학 집단이자 논리학자 집단이자 기술자 집단이어서 그러한 전쟁, 대리 전쟁을 해줘요. 대리 전쟁을 해서 얻은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 이게 겸상이에요. 겸상회라는 것은 유가가 말하는 친애물, 나와의 가족을 더 가까이 여기고 타인을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고 동등하게, 우리는 종교 집단이니까 동등해. 이게 형제죠. 형제. 이 형제를 가지고 있고 이 형제에 따라서 얻은 수익을 교상리 n분의 1 하는 거예요. 이게 묵자의 무차별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형제애라는 것은 종교가 가장 강조하는 사랑의 종류잖아요. 기독교가 이 형제애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교회 가면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모성애, 부성애, 이성애 이게 아니고 종교는 형제를 중심으로 하죠. 그럼 형제를 중시하면 그 교단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형제이잖아요. 그럼 형제는 동등한 자들의 사랑이잖아요. 동등한 자들의 사랑인데 이 형제가 결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중심으로 결속되면 켈빈주의, 그 켈빈주의가 뭘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나치즘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켈빈주의와 나치즘은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성경을 찍었던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양반과 형제를 주장하죠.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독일의, 영국의 켈빈주의는 나치즘하고 결합하고 독일의 걔는 파시스트하고 결합한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에이리 프롬의 분석이에요. 내가 뭐 그걸 알아? 에이리 프롬이 그렇게 분석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지. 종교개혁에 유명한 두 사람 있잖아. 독일의 한 사람, 영국의 켈빈. 독일의 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루트. 맞아요. 루트이즘은 파시스트하고 결합한다는 거죠. 파시스트의 그 정치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루트하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러죠. 나치즘은 켈빈하고 결합되어 있고. 그건 다 형제 때문에 형제. 그러니까 파시스트란 말은 어원이 끈으로 하나를 묶다. 한 다발 묶는 끈. 그게 파시스트의 어원이잖아요. 형제들이 한 다발로 묶여. 그 형제의 논리를, 종교적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는 동등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의 이념과 가치, 신념, 정치적 지도를 가지고 있어. 이념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묶을 수 있어. 이게 파시스트.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봐. 여기가 맨 앞에 부분이 기이한 사람 내가 죽이겠다. 는 거고 뒤에 부분은 뭐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대신하고 뭐 대장장이를 대신하면 총이 다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바꾸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대신해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장장이를 대신해서 작업하다가 손을 다치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이걸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앞부분이 나중에 오면은 너네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치니까 내가 손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기이한 사람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은 안심하고 살아라. 오. 그게 있잖아. 동의해? 두 분 동의해? 동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만 있으세요. 지금 저렇게 말하면 네. 육아 논리에 가까워요. 아, 육아 논리. 정당성 확보. 그 정당성 확보는 천도에 부합해. 따라서 천도의 논리에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해서 바로잡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육아의 논리인데 그렇게 해석하면 육아의 논리에 가깝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재밌어요. 전제를 갖는 거잖아요. 전제를. 문제를. 근거를 갖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자는 항상 메타포로 문장을 쓰기 때문에 생각을 열어놓죠. 네.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정 선생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현실이 너무 이렇게 참혹해서 천을 빌려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질문 있어요. 여기서 사용한 사람을 따로 둔다. 대신 죽인 사람을 따로 둔다는 거는 죽일 사람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 그 법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에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겠죠. 제도를 구비했다는 의미일 거예요. 제도를 알아봤다. 제도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왕이 지멋대로 한다. 제도가 이런, 있다. 또 다른 두 분 다른 질문 있어요. 노자에서는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 벌 받아요? 노자가 아니라 아니. 육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면 벌 받죠? 논리를 잊어버렸어요. 두 분 질문 따로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봐 그래도 지금 이게- 시간이 네. 오늘 여기서 끝내죠? 그럼? 네네.